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서인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는 12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구름이 햇빛을 가리며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지만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동안에도 무더운 날이 계속됐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경북 동해안에는 12일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극심한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무더위가 나타나는 절기대서인데요. 속담 그대로 낮 기온 33도에서 37도 분포를 보이면서 푹푹 찌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오존은 보통이 예상이 되고요.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야외에서 활동이나 작업하시는 분들은 차가운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고요. 1시간에 한 번씩 10분에서 15분간의 휴식을 취해 더위병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밤늦게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3도, 영덕 36도, 포항과 경주가 3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2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조금 낀 가운데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찜통 같은 폭염 속에 조림목 주변 풀베기를 하던 50대 인부가 열사병 증세로 사망했습니다. 작업 현장은 산 정상 부위로 직사광선이 자결한 곳이었습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작업 인부가 열사병 증세로 사망한 봉화군 소천면 중미산 사고 현장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이곳에서 8명의 인부와 함께 조림목 주변 풀베기 작업을 하던 56살 박모 씨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옷을 벗기고 물을 뿌리고 찬물 뿌리고 찬물 먹이고 뭐 주무르고 뭐 핀으로 막 찌르기도 하고 헛소리만 하고 말 대화가 안 되더라고. 그러고 요 단장한테 얘기하고 119 불러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동료들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하고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박 씨는 깨어나지 못했고 소방 헬기 후송에도 끝내 열사병 증세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곳 봉화 지역은 이미 32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 작업 현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사광선이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현장의 온열 지수는 30.6으로 실내 작업의 경우 15분 작업에 45분을 휴식해야 할 정도의 중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해발 830m, 경사도 70도에 가까운 곳에서 4시간 넘게 풀베기에 매달렸습니다. 보열 작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들한테 물, 그늘, 휴식 이 3가지 원칙을 준수해서 작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준수가 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구기름에서 발주한 조림목 주변 풀베기 작업은 6월부터 시작됐지만 장마 등으로 지연되면서 찜통 같은 폭염에도 8월 초까지 전국 수백 군데에서 강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해병대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연결식이 오늘 해병대장으로 치러집니다. 유족과 해병대 사령부는 공동 보도문을 통해 4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 순직 장병들에 대한 연결식이 23일 해병대장으로 실시됩니다.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은 유가족들을 찾아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와 유가족들은 연결식 시행 일자를 포함한 4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우선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양측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유가족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조사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한다. 순직한 해병대 장병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 건립이 추진됩니다. 우리는 이 장례 절차의 시작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논 제작업체인 카이의 김조원 사장은 언론 노출을 피해 비공개로 유족들을 찾아 사죄했습니다. 마리논과 그 모체인 수리오는 도입 초기 단계부터 온갖 결함으로 방산비리의 결정체라는 오명에 시달린 만큼 조사위원회에서 카이 측은 배제됐습니다. 카이가
조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해병대는 2023년까지 마리온 8대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기체 결함으로 결론이 나면 추가 도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만큼 산림청을 비롯한 경찰, 해경 등 지자체의 수리온 헬기 구매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해병대원 5명이 순직한 대형 참사인 만큼 제작사인 카이를 둘러싼 책임 논란과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경북도지사 후보자의 평균 선거 비용은 9억 8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관위가 공개한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비용 지출 내용을 보면 경북도지사 출마 후보의 평균 선거 비용은 9억 800만 원, 경북교육감 출마 후보는 이보다 많은 11억 7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 비용을 전부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하면 50%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야생식물 종자 보관소가 있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진귀한 씨앗이 등장했습니다. 무게가 23kg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씨앗이라고 합니다. 성나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상설 전시관입니다. 야자수 열매와 비슷한 둥글게 생긴 거대한 씨앗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른이 한 손으로는 들기 힘들 정도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씨앗인 코코드메르입니다. 수목원이 지난해 수집한 것으로 길이가 45cm, 넓이 30cm, 무게는 23kg에 달합니다. 순나무 꽃술은 25cm나 됩니다. 암수 각각 생긴 모양이 특이해 섹시한 열매로 불리는 코코드메르는 지구상에서 아프리카 작은 섬나라 세이셜 공화국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 씨앗입니다. 식물 유전자원을 국민들께 알리고 세계에 있는 다양한 종자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에 세상에서 가장 큰 씨앗인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난초가 식물 우란에서 가장 큰 코코드메르까지 수목원은 앞으로 만여 종의 야생식물 씨앗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또 방문자 센터에 시드볼트 체험관을 만들어 다양한 씨앗의 종류와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생물종 다양성이 지금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시드볼트의 식물 유전자원을 저장함으로써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코코드메르 열매 같은 희귀종자 전시회는 연중 계속됩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포항시와 포스텍 과학기술진흥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2018 여름 과학 투어를 실시합니다. 올해 과학 투어는 경북교육청 과학원과 포스텍 오픈랩 과학교실, 포스코 글로벌 안전센터 등을 방문해 전문가와 함께 체험학습 활동을 하게 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포스텍 과학 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경주시 청소년 수련관은 오는 30일부터 여름학기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25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강 신청은 청소년 수련관 사무실과 온라인 경주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를 통해 선착순으로 합니다. 이번 여름학기 강좌는 만화 애니와 바이올린, 역사 논술 등 19개로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포항 형산강 순 오염을 유발한 업체를 찾기 위한 추적 조사가 다시 추진됩니다. 환경부와 검찰 모두 원인 규명에 실패해 그동안 부실 조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산강에서 수은에 오염된 제첩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불거진 수은 오염 문제. 그 뒤 2년이 흐르도록 중금속 무단 배출업체를 찾지 못해 비판을 받았던 포항시가 또다시 오염원 추적 조사를 실시합니다. 안정 동위원소 분석으로 중금속에 오염된 형산강 주변 퇴적물과 철강공단 업체가 배출한 오염물질의 성분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수은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다른 오염원들마다 이제 동위원소 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값을 바탕으로 오염원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6년 환경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오염업체를 밝히지 못해 그동안 부실 조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검찰과 업체 100여 곳을 조사했지만 내사 종결됐고 여러 차례 조사에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안정동의원소 추적 조사도 지난해 7월 이후 여러 차례 미뤄져 비판을 받았고 결국 1년이 지나서야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환경단체는 포항시가 오염원 규명과 처벌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포항시의 주객 전도식 수은 오염 대책에 대해 비판해왔습니다. 또 오염 원인을 찾지 못한 포항시 대책은 임시 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오염 유발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마지막 조사인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해당 배출 업체도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하고요. 포항시는 국내에 전례가 없는 연구인데다 조사 방법이 까다로워 준비 기간이 길어졌다며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에게 대한 그 기대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리고 또 세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늦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조사 결과는 12월쯤 나올 예정인데 포항시가 이번에도 수은 오염 원인 규명에 실패할 경우 수은 대책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가 외래어종 서식 실태는 모르면서 외래어종 잡기 낚시대회 예산을 지원해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어제 안강읍 하곡지 일명 딱실못에서 열린 경북낚시협회 주관 외래어종 잡기 낚시대회에 1,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베스와 블루길 등 외래어종이 어느 저수지에 얼마나 서식하는지 알지 못하고 외래어종 줄이기에 대한 장기 대책도 없이 예산을 지원해 예산 집행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주 열리는 포항국제 불빛축제에서는 의미 있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바로 국악인과 시민 100명이 한데 어울려 펼치는 식전 공연입니다. 어떤 공연인지 홍태균 아나운서가 연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늦은 밤까지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 흥과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로 축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6살 어린이부터 68살 어르신까지 3대가 어우러진 무대로 국악인과 일반 시민 100명이 함께합니다. 뜨거운 여름 그 열기만큼 아주 흥을 돋궈주는 그런 무대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잠시 오셔서 여름을 이겨나가는데 큰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일어서는 포항을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난타와 가야금병창, 국악가요 등 송구, 영포 4개 마당으로 구성됩니다. 100명이 오르는 피날레 공연 쾌지나 송송 나네는 신명나는 민요가락에 포항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가사를 붙였습니다. 포항 불빛축제에 빛으로 일어서는 그런 컨셉트에 맞게 우리 음악의 아름다운 과무하게 곁들여지고 거기서 3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불빛 난타라는 그런 음악을 함께 하고요. 그리고 백인의 한마당이라서 정말 백인의 공연자들이 정말 이 더운 여름에 땀을 펄펄 흘려서 함께 마음을 똘똘 뭉쳤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이 포항국제불빛축제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한 공연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개막식 식전 공연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울진 군민을 위한 클래식 관락 콘서트가 울진 문화센터에서 열리고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폐막작인 부산시립극단의 상사화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태균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를 지역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합니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양성자 가속기 활용 분야는 자동차 부품의 비파계 품질 검사와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치료 기술 개발, 방사성 의약품 생산, 방사선 육종을 통한 새로운 농작물 개발 등입니다. 경주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의견을 모아 사업화하거나 활용 가능한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는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영덕군 병곡면 덕천리 등 3개 지구에 184억 원을 들여 배수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덕 덕천지구에는 배수장 1곳과 배수문 3곳, 배수로 2.9km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안에 세부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21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폭염 속에 치러졌지만 3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전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졌지만 축제를 찾는 참가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치킨에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은 한여름밤 무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올해는 유명 힙합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축제 열기를 더욱 달궜습니다. Yes, definitely unique. You can see a lot of place where you can eat on a very good price. 사람도 많이 보고 이제 공연 재밌게 봐가지고 치킨집도 많고. 개막 첫날 지난해보다 7만 명이 준 23만 명이 찾아 폭염으로 축제가 위축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우였습니다. 치맥 페스티벌 참가자는 3년 연속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축제 5일 동안 소비된 닭은 40만 마리, 맥주는 30만 리터로 예상됩니다. 치킨과 맥주 업체 100여 곳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번 축제로 생산 유발 효과 1,0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680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문화관광 육성 축제로 선정된 치맥 페스티벌은 한 단계 더 도약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좀 더 관광이라는 방점에 좀 더 강조를 줘서 이 관광형 산업 축제로서 좀 더 도약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구 더위에서 착안한 치맥 페스티벌은 올해 이례적인 폭염에도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는 2018년 경북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6일까지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입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선행기술조사와 변리사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13명을 선정해 특허, 청장상 등 상장과 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주말 동안에도 무더운 날이 계속됐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경북 동해안에는 12일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극심한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무더위가 나타나는 절기대선인데요. 속담 그대로 낮 기온 33도에서 37도 분포를 보이면서 푹푹 찌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오존은 보통이 예상이 되고요.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야외에서 활동이나 작업하시는 분들은 차가운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고요. 1시간에 한 번씩 10분에서 15분간의 휴식을 취해 더위병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밤늦게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3도, 영덕 36도, 포항과 경주가 3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2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조금 낀 가운데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